홍문수 황재경의 판도라 박스. 안녕하십니까, 홍문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재경 기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죠? 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네. 쌀쌀해졌는데 네. 또 쌀쌀해진 만큼 또 우리는 바로 저거 합니다. 네. 네, 그래서요. 당초에 오늘은 그 강팔문 그 새만금 전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을 초대해서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강팔문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렸어요. 약속을 해놓고 아니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네. 그 민주당에 입당도 아직 안 돼 있고 도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겠다. 그 이러한 이유로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강팔문 사장은 2016년도에 정원율 시장하고 익산 시장을 두고 한판 붙었죠. 근데 한 달여 정도 그 선거운동을 했다가 그대로 고배를 마셨어요. 고배 마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숨도 안 쉬고 익산 떠났어요. 그때 당시에 한 일주일 만에 가셨나? 몰라요. 이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캠프 관계자들이 좀 그때 당시에 캠프 관계자들의 불만이 최소한의 그런 것은 없었다. 어떻게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떠나요. 그래서 다시 그때 공석 중이다. 원래 자리였었지만은 이 보궐선거 때문에 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한 분이다. 대단하지. 근데 이분도 이번에 시장 나왔다가 떨어지면 또 숨도 안 쉬고 갈라나?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제 여기에 그 상가주택도 매입하셨고 그 팔문 되잖아. 그래서 이름이 팔문인가? 야, 이거 멋졌어. 한 방 날랐네. 아유, 대단해. 아유. 그래. 근데 또 강팔문 사장은 그 지난번에 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뭐 불법이니 뭐니 뭐 비난하고 비판했거든요. 그쪽 캠프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강팔문 측에서 강팔문 사장이 했겠어요. 경로없게. 가지고 그 비난하더니 정작 이제 추석 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자기가 걸었어. 야,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다. 근데 또 그 강팔문 측 관계자들이 페북에다가도 사과의 글을 올렸다. 사과하면 그래도 사과하면 뭐해? 왜 넘들 안 하는 것보다는 회개하는 게 낫지 뭐. 넘들 진짜 비판하더만은 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성과도 강팔문 거기까지 오늘 출연 안 성과? 했어. 편파 방송이니까. 지난 시간 거기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안 나왔잖아. 익산 성장포럼 대표 전 익산경찰서장을 지낸 김성중 예비등록 그 후보님이 출석해서 출석한 데 이어서 오늘은 정원율 시장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지난 5년 동안의 공과 중에서 공은 당연히 한 거고 필요 없지. 그건 나도 해. 그럼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무지 칭찬을 이제 과에 잘못했던 것만 해. 잘못했던 거. 잘못된 거에 대해서만.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때 그랬잖아요. 그 김성중 전 서장이 정원율 시장을 빗대가지고 행정의 달인이 아니고 행사의 달인이다. 그것은 그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요. 공직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에 행사 쫙 풀린 거. 행사마다 안 다니는 데가 없을 정도로 행사의 달인이다. 뭐 이렇게 본인이야 다니면은 시장님 하니까 다 대표다 생각하는데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 참고로 정원율 시장님 같은 경우에 판도라 박스 출연을 한번 저희가 그 제의를 했어요. 그죠? 근데 검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답이 없어. 계속 검토 중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한 거예요. 판도라 박스. 무시한 게 아니라 아직 검토 중이라고. 네, 판도라 박스. 이게 행사가 떴으면 바로 왔지. 근데 행사가 아니잖아. 그렇지. 맞아. 내가 오묘하더라고. 우리가 좀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아니겠죠?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격지심 갖지 말고. 알겠습니다. 합시다.
그래요. 이 정원율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텐데, 익산이 지금 인구 30만도 무너지고, 지금 28만도 무너지고, 또 군산한테 마저도 밀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만큼 익산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받치는 부분은 인구다. 그렇죠. 왜 사람이 먹고 쓰고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설사 익산에 살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많이 사람이 유동 인구라도 와야 되는데 익산은 구경할 것도 없고 냄새만 나는 도시라고 해서 안 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다른 이유도 너무 많아요. 인구 30만 도시가 소멸도시로 전락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원율 시장 재임 시절에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이 익산은 위기다라고 하는 거에 모든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누가 져야 돼? 제가 져야 합니까? 당연히 존경하는 정원율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그죠? 왜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나는 이게 좀 이렇게 정원율 시장님이 이 익산 인구 30만 무너지고 28만 무너졌어요. 얘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한테 책임을 돌리고 와, 출생률이 낮췄는데 익산만 뭐 인구가 감소되냐 이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부족했다. 나름 노력했지만 좀 부족했다. 우리 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이라도 조금 양심 있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다.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했다가는 주변에서 감정 조절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익산이 인구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일자리도 뭐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크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물량을 대량으로 이제 쏟아냅니다. 이제 앞으로 쏟아낼 건데 거기다가 또 수변 도시까지 만든대. 어느 세월에? 하세월에. 그래서 익산은 참 이게 말아먹는 도시로 지금 전락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원율 시장의 가장 치적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것이 익산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나는 이거 했다. 민주당에서 못 하는데 라는 거거든요. 그게 2018년도에 선거 때 그거 사용했고 또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이유가 시 예산 한 푼, 시 세금 전혀 워딩이요 그냥 그건 들어가지 않고 또 세금 한 푼 안 걷는다 막 이렇게 했어요. 세금 한 푼 안 걷는다. 이것에 별도로 세금을 걷지는 않았으니까 그건 사실일 수는 있지만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난 2017년 9월달에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까지 다 줬어요. 정원율 시장한테. 정확하게 워딩이 뭐냐? 국비로 짓는다고 했어. 국비로. 신청사 국비로 짓는다고 자료까지 줬어요. 그랬더니 정원율 시장 말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추진하겠다고 그런 거지. 국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지금 현재 결론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청사 건립에 약 1,0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그 사업을 그때 읍면동을 2018년도 당시에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그 공무원 직원분들이 각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동네 이장님 주민자치회 할 것 없이 막 모여가지고 마치 국가공모 사업 그러니까 아유 잘 모르는 분들은 나라에서 지어주는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본인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금강방송 이슈와 화제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얼마 전에 출연했던 거? 그렇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들어가면 있거든요.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정원율 시장 내가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윤 시장이 그때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신청사 건립 관련돼가지고 국비로 짓냐 안 짓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까지 이제 이 잡음이 있잖아요. 아직 이게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년 선거가 있잖아. 논란이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수 친다고 하면서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명이라고 했어. 해명을 하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국책사업이래. 예? 국책사업이래. 국책사업 한다면 사명금 사업처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을 갖다가 국책사업이라고 하지. 신청사 건립이 국책사업이래. 국책사업. 그러면 국책사업이라면 국책사업이 아닌 게 없어. 다 국책사업이야. 다. 예? 전부 다. 아니 예? 이 신청사 사업은 기초단체 자체 사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물론 거기에 공공의 이용을 하기 위해서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바치는데 그 일부는 지원을 하지만은 이거는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100% 지자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왜 여기서 국책 사업이 나와? 그러니까 정원윤 시장이 그래요. 국책 사업이라면서 시민들이 국책 사업이니까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잘못 생각한 거네. 그래서 시민들이 잘못한 거지. 예. 이게 시민들 공부해야 돼. 잘못했어. 예? 정원윤 시장 판단에서는 나는 국책 사업이라고 그랬지 국가 예산으로 뭐 짓는다든가 시예산 안 들어간다고 한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서 2017년도 당시에 그 노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직해서 다 지으면 시에다가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비나 다름없다는 식이에요. 여전히 그 국비를 입에 달고 있어. 예? 여전히. 야, 진짜 그 사람들이 국비가 아니면 아니거든. 그잖아요. 지금 현재 뭐 부경찰서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이거 어느 세월에 합니까? 절대 안 될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본인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유감이라 그러는 했어요. 유감이다 그러는 했는데 걔 우리처럼 이렇게 깔끔해야 되는데 깔끔하지 않더라고. 그냥 이게 근데, 말 듣다 보면은 근데 우리 그 시장님이 나 사기쳤어 그 얘기는 못하지. 그때 선거 때 그렇지 했잖아.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나 그래서 존경한다니까. 근데 정원윤 시장이 사기치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게 사기스럽다. 사기스럽다. 그래요. 이제 그 정원윤 시장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하는 신청사 건립. 아유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그 시비로 다 짓는 것이 아니냐라는 짧은 생각입니다. 언론 다른 그 방송사에서도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해가지고 리뉴얼 사업 이렇게 했는데 리뉴얼 사업으로 딱 어떻게 보면은 정한 것은 뭐냐 위치는 기존에 있는 장소에다 짓는다. 그거 외에는 거의 없다. 그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할 얘기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그거는 그 정원윤 시장의 그 해명이고 익산 시민들은 그 신청사를 거기다 짓고 싶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더 넓은 그 토지를 구매해가지고 그 이전을 원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리뉴얼 사업은 그 자리에다만 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리뉴얼 사업이 지금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자고, 결과적으로. 행정은 결과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국비냐 아니냐는 것은 내년까지 갈 겁니다. 정 시장님 갈 겁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쯤 신청사는 이쯤 하고 정원윤 시장이 이제 내년 시장 선거에 나오면서 지금 무소속이냐 민주당 입당하냐 말하자면 복당하냐 안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민주당 입당을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다음에 입당원서 그것도
뭐 수천장 네. 해가지고 그 도당에다가 접수했다라는 네. 그런 말들이 네. 구체적으로 네. 또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 주변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면 부인은 안 하더라. 네. 저기 그 김윤덕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윤덕 저기 전주 국회의원이 있어요. 예. 그 양반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캠프에 민주당 권리당원 당원 입당 원서를 한 4천여 장 전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근데 그 정도로 민주당 입당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박하네. 네, 그렇죠. 이 정상적으로 입당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한참 뭐 얘기를 나누지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입당 혹은 복당을 해야 맞지만 지난번에 한번 그 열린시민당을 통해 가지고 꼼수 입당하려다가 덜컥 덜미가 잡혔어요. 거기만 들어가고 어깨가 못 들어갔지. 개구멍 입당. 개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덜컥 잡혔어. 꼬리가 잡혀가지고 꼬리를 막 잡혔어. 그러다가 이제 걸렸는데 지금 못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과거에 본인이 민주당이나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한 말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얘기 이제 처음 하고 근데 그 민주당의 그 입당하는 방법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냐 제3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합당 절차를 통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진행되는 정치 그 색깔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합당을 하게 되잖아요. 합당해서 입당을 하게 되면 본인의 페널티가 없어져 버려요. 페널티가 없어. 페널티가 없어져요. 근데 확실한 거예요, 그거? 그거는 장담보다는. 네,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기존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주당을 고집하고 지킨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원윤 시장님은 예의 필요 없어요. 입당하면 끝이지 무슨. 네? 그거는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양반들한테나 기대하는 거지 정원윤 시장한테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미 정치꾼이 됐네. 그렇죠. 이게 정원윤 시장은 진짜 도대체 나는 민주당 입당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3개월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일단 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당을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민주당에 입당을 하려면 본인이 과거에 한 발언이 있어. 민주당 당원들이라든지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2018년도에 김영배 당시 후보하고 일산 시장을 두고 한판 싸움을 한번 했잖아요. 결전을 한번 벌였는데 그때의 한 발언들이 지금 회자가 됩니다. 정원윤 시장은 아까 우리 황재경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까지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됐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가 꼴찌가 됐다. 새만금 개발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던 집권 여당이 집권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새만금이 두 대통령 때 한 발자국도 진도가 못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고 무조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 때도 예산 폭탄을 못했는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산을 투하할 수 있겠냐? 이거는 가장 정점이잖아요. 민주당으로 봐서는 정점인데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어요. 이런 분이 민주당 입당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대표적인 거 이거. 예. 더 많아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 아유, 예? 좀 아껴놨다가. 예. 아니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난데없이 그 지방선거 소장 나와가지고 KTX 혁신역 관련돼가지고 김제에서 혁신역 신설을 한다고 그걸 가지고 또 나왔어요. 예? 와, 나 답답하더만. 예? 김제에서 그 용역을 추진했다는 거잖아요. 예? 추진하는 건데 그게 민주당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여당 정치인들 예. 책임이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춘석 의원, 예? 이춘석 의원한테 당시 이춘석 의원한테 예,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 예? 그러면서 삭발까지 해요. 거기서 그 본인은 안 하고 같이 또 살짝 피하더라고. 얍삽하게. 두상이 안 이쁜가 봐. 예, 얍삽 벌리더라고. 그리고 정작 본인은 내가 질문을 했었거든. 김영배 의원은 정치 생명을 건다고 그러는데 뭐 시장님은 뭘 거냐? 그거는 당선되고 난 다음에라도 이게 변하지 않으면 중도 사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것까지 뭐 나는 목숨 걸어. 아직도 살고 있어. 아니 그때 KTX 김제에다가 KTX 혁신역 신설한다고 이게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선거 이슈화 만들더라고. 아니 안 되는지 알면서 용역 하나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가지고 그래가지고 익산역이 혁신역으로 전부 다 뺏긴다. 그럼 망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익산이 유기 의식을 막 이렇게 키워요. 마치 당장이라도 익산이 막 저쪽 익산역이 김제로 뺏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게 유기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잖아. 목숨을. 야 진짜 나 그래서 이분은 이 선거용으로는 천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 가더라고. 그럼 지금 헤매고 있는 윤석열 캠프 쪽에 가면 딱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가가지고 하면 끝나버려 뭐. 그럴 수도 있죠. 정법 선생이네 뭐더네 해가지고 나와도. 그 정원윤 시장이 되게 이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제 그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했냐면 군산 현대 중공업 반드시 살리겠다고 공약을 했다는 건데 취임 직후 6월 30일 현대 중공업이 문을 닫았다. 못 지키지 않냐? 예? 그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서 현대중공업 지키겠다고, 살리겠다고 해놓고서 못 지켰지 않냐? 그 비아냥해. 예? 실실 웃으면서, 비아냥하더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8,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창원하고 부평 공장을 살렸는데 군산 공장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또 민주당 비판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서 군산 공장이 문 닫으면서 10,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익산도 23개 협력업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를 또 비판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저쪽 참고로 1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1위 고등학교 그 밑에 김수흥 익산의 자랑 그분도 익산 1위고를 나왔거든. 지금은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이다. 누가요? 홍영표. 그죠 이제 거기서 김수흥 의원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지 홍영표를. 그래서 이낙연을 지지합니다. 절대 그 이재명 후보 지지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밑에서 안 움직였는데 뭐? 그 숟가락 하나 이제 어떻게 해서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할 거예요. 뭐 이재명 파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그 언론에서 잘못 썼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그 정정보도 해야 돼. 그 김수흥 의원이 언제 그 이재명 캠프 쪽 일에서 거기 들어가서 선거운동했어. 딱 한 번도 못 봤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 김승원은 예? 이낙연 파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끊겼는데 홍영표 원내대표를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난 비슷한 걸 하면서 고향은 익산이지만은 자기 지역구는 살리고 익산은 죽였다라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윤열 시장이 자기 입맛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찮게 씹어놓고 또다시 어떻게 보면 의붓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리조리 들어가면서 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을 포함한 예? 그다음에 민주당 대통령을 포함한 그다음에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그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을 했던 장본인 정원윤 시장이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때. 집권여당이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근데 그런 정원윤 시장이 이제 와서 선거는 이겨야 되겠고 하니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걸 봐야 돼요? 염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불량하다고 봐야지 뭐. 그냥 불량? 불량. 그 불량인가? 불량 그래? 오징어 게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상당 부분이 지났는데 우리 정윤열 시장의 그 잘못된 부분을 내가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원윤 시장의 앞으로 그 정치 행보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 입당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왜 민주당 입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까지 얘기했어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근데 저는 그 민주당에 입당을 하기 전에 민주당 권리당원 당원들한테 먼저 석고대죄하고서 민주당 입당해야 한다.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지금 고인이 되신 그 노무현 또 김대중 대통령 두 분한테도 과거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하고 가야지. 그럼 그거를 하지 않으면 정윤열 시장의 그 인간성이 확실하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정원윤 시장과 관련돼서 민주당 입당 여부를 두고 얘기를 해봤지만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정원윤 시장에 관련된 얘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10%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윤열 시장의 잘못된 부분 이 부분을 팩트와 의혹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정리를 딱 했으면 10가지로 10가지. 지난 지방선거 때 2018년 지방선거 때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승승장구 이것 때문에 지금도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고 있다. 일부 보이지 않게 따보고 그거 확실하게 있어? 증거 있어? 그러면은 내가 동영상은 없는데 우리가 또 이 파는 좀 듣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아까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한 대로 인구가 적당히 감소되는 게 아니라 폭감하고 있다. 그렇죠. 절벽 감소. 낭떠러지예요. 그 다음에 지금 부채 제로도시라고 하는데 그 부채 제로도시의 그 내용을 알면 정말로 이건 악의적이다. 난 내가 보면. 나 빼먹을 뻔했네. 그 부채 얘기가 나오니까 그 정원윤 시장의 그 교부세 전주보다도 군산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게 진짜 나 진짜 나 교부세를 받았는데 정원윤 시장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받은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2015년도에 박경철 시장 때 그 점수를 받아가지고 항목별 뭐 70몇 개인가 아마 됐는데 거기에 익산이 그만큼 받았고 또 세수가 나라에서 세수가 많이 그치니까 그 돈 적금에다 못 넣잖아. 기초단체다 전부 다 풀었는데 그 중에 익산이 상당 부분 전주보다도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많이 가져왔죠. 근데 그 정원윤 시장 본인이 아주 잘해가지고 교부세 받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나 진짜 그거 딱 보고 뒤에 막 혈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간신히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채 제로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또 부채 제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을 안 했다는 거야. 일을. 그렇지. 예? 이게 좀 적당히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사는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철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라시아 그러더니 이번에는 복합 환승센터 네. 구축 추진 그렇죠. 구축 추진 네. 그걸 갖다 근데 한 2,500억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2,500억 규모도 민자야, 민자. 민자가 2,250억이 들어왔을 때 250억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니 그리고 진짜 여기까지 진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 지금 대장동 예? 지금 그 대장동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그냥 시끄러운데 대장동과 관련 대장동 사업도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전부 다 그 공영 개발해야지 왜 민간하고 같이 공영 개발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민간한테 이익을 많이 줬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익산도 똑같은 거예요. 익산도 예? 민간한테 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업성이 있으면 이거 공영 개발해야 돼. 당연하지. 안 그래요? 2,500여 규모잖아. 2,500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철도 부지가 있어요. 그게 부지를 싸게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민간한테 팔아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철도 부지예요. 역사 위에다가 짓는 거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그 환승탄 있는 거고 그 뒤편으로 뒤편에 예, 그 차고지 그 부지를 민간한테 저렴하게 아마 줄 거예요. 가지고 거기서 건물을 짓게 하고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을 짓게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이익금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뭐냐면 대장동 개발 사업보다도 더 안 좋아. 거기는 100% 민간이거든. 100%가 아닌가? 쫄았어 지금. 그 환승센터는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국비가 반영이 됩니다. 시 예산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편으로 상업시설 그다음에 뭐 그 안에 이제 그 주거시설 들어가고 이제 할 건데 그 시설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한 2,500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수막 걸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근데 절대 시민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 속으면은 바보소리 듣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피해자인데 두 번째는 바보소리 듣는다. 그 다음에 탈당의 변천사 8색조가 아니라 이분은 11색조다. 그냥 사정없이 탈당하고 사정없이 복당하는 본인이 입당하는 본인이 이제 자의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뭐 당이 이렇게 갈라서거나 뭐 이런 그렇죠. 합당하거나 이런 관계도 있는데 차우당간에 아무튼 본인이 들락달락 했어요. 몇 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캠프 관계자들의 그때 당시에 공직 및 임기제 또 공무직 이런데 사정없이 들어갔다라는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것까지는 좀 봐줘야지. 근데 이게 너무 도에 지나치다. 인지상정이라고. 그다음에 나 그 선거 올 때 좀 도와준 사람 여기 밥 먹고 살으라고 넣어주고 한 거 뭐가 이렇게 나쁘다고. 근데 그분이 청렴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판받아야 된다. 내가 알기로도 저기 뭐 상하수 사업단 거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냐 저기 센터 꼭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저기 소각포도 들어갔어. 소각장도 열심히 거기에서 나이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노육장을 과시하면서 월급을 그러니까 그 캠프에 들어가고 했으면은 그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뭐 친인척의 그런 익산시에 대한 그 개입설 그게 파다하게 퍼져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퍼져 있다는 거요. 소문이. 그다음에 뭐 1조 원이 사실상 1조 원이 넘는 그 교부금 그 넘어오고 한 거 이런 것까지 해서 다 하면 가용 예산, 사업 예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경상비, 경직성 경비를 빼고 거기에 이 돈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이 있었는데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다이롬 카드나 농로 포장, 각종 그 보도블록 공사
지금 보도블록 공사 엄청 하거든. 제가 깜빡했네. 그 정원율 시장님의 치적이 아까 신청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까먹어서 절대 놓칠 뻔 봤어. 치적 중에 있어요. 그 정원율 시장님이 정말 잘하신 거 있거든. 신청사에 버금가는 거, 목록 포장하고 CCTV 설치한 거. 야, 그게 정말 그 큰 사업을 해놨었어요. 빼먹고 봤네. 안전을 위한 도시였네. 그다음에 목록 포장하고 예산 다 썼다는 거지. 아까 또 했던 KTX 핵심력 관련 발언 등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의 말을 무척이나 많이 쏟아낸 그런 유명하신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 그리고 정원율 시장님이 이 방송 보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응? 덜 떨어졌어? 덜 떨어졌어? 아니 근데 또 우리한테 앞으로 이제 더 잘하면 되지. 이런 것을 기초 삼아서. 형 이 정도는 비판도 아니에요. 우리 뭐 비판했어요? 비판했어 우리가? 비판 안 했어요. 당연히 비판한 것은 아니고 문제점만 지적을 했죠. 네? 비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토대로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정원율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깠어요.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정원율 시장님의 민주당 입당 관련돼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다음에 정원율 시장님이 출연을 하시겠다고 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야간 방송이라도 하겠다. 그거는 내가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유튜브 방송에 좀 나오려고 하겠어. 개신이나 이런 데 가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원율 시장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후보님을 모시고 그분의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